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갖고 온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통은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술이거든요. 예술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는 또 과학이에요. 양쪽을 다 겸했기 때문에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근데 행복,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접근을 해요. 또는 인문학 철학으로. 근데 우리 연구소는 과학 기반이에요. 과학 기반. 연결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과학하고 행복? 근데 저거 생뚱맞는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미 행복은 과학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임상 실험으로 입증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해요.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저는 또 과학에 대해서 말할 자격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급은 아닌데 컵 사이는 꼈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학의 이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스트레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가 너무나 좋으면은 거기서 최고의 행복이 거기서 존재해요. 그리고 관계는 소통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거. 정말로 죽기 살기로 그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관계와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상식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각자 테스트 해보세요. 1번,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문제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예요. 근데 얘도 조금 있고 대부분이 아니요. 손 확실히 들어주세요. 갈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부 갈등, 부자지간 갈등, 교사 학생 간, 노사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는데 갈등의 종류마다 다르게 풀어나가야 된다. 예. 반 정도? 예, 좋아요. 관계의 달인들은 갈등을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감정은 배제시킨다. 예. 한두 분만 손 들으셨네요.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예. 손 안 드신 분이 절반 이상이네요. 절망적인가요, 그러면은? 자, 답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갈등, 거기에 대처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깥에 비가 온다면은 이 비 문제요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둘째, 갈등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만 다행스럽게 갈등 대처하는 기술 딱 하나. 왜냐면은 갈등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확실하게 내가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다 적용 가능하다예요.
세 번째, 갈등의 90%는 감정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해버리면은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10%만 해결되고 90%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쐐기돌이에요. 감정을 개입시켜야만 문제, 갈등이 관리가 되고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식과 거의 180도 다른 결론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69%는 이러한 갈등이라는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들어갈 단어. 모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갈등 대처하는 방식을 알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압도적인 대다수의 갈등은 이런 것인데 그게 뭔지도 모른다면 예? 갈등의 이제 여기서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니까 당연히 이제 관계가 핵심이죠. 근데 관계 속에서 뭐가 원인일까요? 갈등의 거의 7할은 영속적이다. 한마디로 해결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특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달래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없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술을 부리면은 문제가 더 커져요. 관리하는 기술과 해결하는 기술은 매우 다른 기술이에요. 그래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다 아니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퀴즈에서 틀렸다면 오늘 제대로 확실히 관계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기술을 하나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구는 다 관계에 대해서 세계 최고 전문가의 연구입니다. 가트맨 박사님은 모든 인간관계를 방대하게 연구하셨는데 부부 관계로서 가장 유명해지신 분인데 부자지간에서도 똑같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감정 코칭의 창시자세요. 자, 우리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맞아요.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학생들 맞이할 때 나는 얘네들과 앞으로 왼수 될 거야 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15년 후에 사춘기 때 나는 얘랑 왼수 될 거야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만남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관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가지는 과정에 정확하게 10단계가 있다는 것을 존 가트맨 박사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중한 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자지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은 또 학생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각자 하나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나는 이 사람과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첫 단계가 무엇인지 예측 아세요? 답은 뭐냐면 멀어지는 대화라는 거예요. 멀어지는 대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제 두 사람이 부부라면 아내가
여보, 어머, 저 달 좀 봐요 했는데 남편이 밥 먹자 이러면은 이제 이게 멀어지는 대화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막 말을 하는데 손 씻고 빨리 와서 앉아서 공부해. 이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는 대화예요. 한마디로 상대방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요. 멀어지는 대화. 사람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말 다툼. 사소한 것 갖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투닥투닥 거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갖고도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희한하게 사람은요, 좋았던 일들은 별로 기억을 못하고 서로 싸웠던 것만 기억을 해요. 아시잖아요. 조금만 갖고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벌어진 일 갖고 싸우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 끄집어내고 1년 전에 일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이제 오래 산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까지도 다 끄집어내잖아요. 왜? 나쁜 일들은 기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성이라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회복이 쉬운데 네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싸우고 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은 상대방이 사이코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건의 문제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다가 초점 맞춰요. 저 사람이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사건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망가지는 단계에 네 번째 단계에 가면은 점점점 절망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만날 때마다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문제인데. 그래서 만났을 때 말을 할 때 고운 말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이제 12조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억양이 확 올라가고 이제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운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 왜 당신은 이런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말해봤자 또 싸우고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 이제는 대화를 줄이고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쌓기가 시작돼요. 사춘기 애들 집에 들어와서 엄마나 아빠가 뭐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러잖아요. 몰라서 몰라요가 아니에요. 말하기 싫어요예요. 말해봤자 또 잔소리 들을 거 뻔하니까. 그렇잖아요. 말해봤자 또 야단 맞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만 더 시간 지나가면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가요. 그게 담쌓기예요. 담쌓기. 벌써 6단계까지 진행된 겁니다. 좋은 단계가 아니에요. 위험한 단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7번째 단계는 다른 대화 대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은 말없이 살 도리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누구랑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저 사람 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신뢰가 정말로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사람과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제 위험한 것이 바로 이제 오피스 허스번, 오피스 와이프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딴 사람하고 속마음을 하고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상대방이 나를 쓸모가 없으니까 노골적으로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격적 모독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죠. 은퇴하면은 남편을 삼식이라 부른다는 말. 이게 바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폄하하고 모독하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사라지는 거잖아요. 9번째 단계가 이제는 완전히 신뢰가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방이 결혼 기념일 됐다고 꽃다발 들고 왔어요. 또는 무슨 날 무슨 선물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있겠지. 이 사람은 뭐 돈 필요한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나쁘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한 지붕 안에서 적이랑 살고 있다? 매 순간 불안할 겁니다.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적이랑 같이 살는데 마음 편할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심리학 기본 파충류 반응이 나오잖아요. 스트레스의 반응은 공격성 또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바로 그 상태에 도달하는 거. 한마디로 선을 넘는 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 공격적인 것이 바로 손찌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피적인 반응이 바로 외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외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졌다, 파탄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미 관계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외도라는 것이 꼭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경우 소중한 사람과 연결을 하지를 않고 엉뚱한 게임과 연결돼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과 붙어서 하루를 보낸다. 그것도 일종의 외도의 개념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엉뚱한 제3 사람과 또 무언가와 연결 짓는 거잖아요. 관계를. 모든 중독은 바로 엉뚱한 것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의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말이에요. 멀어지는 대화, 부정적인 것, 왼수되는 대화, 담쌓기,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비난, 경멸, 이게 다 부정적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관계가 망가지는 데 있어서 소통이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통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통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왼수되는 대화. 멀어지고 왼수되는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통하지가 않잖아요. 단절되잖아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독. 그리고 독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가트맨 박사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네 가지 독이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아까 관계가 망가지는 10단계에 나타나는 요 요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독 꼭 입에서 말로 내뱉어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독을 마음에 품는 순간 깡그리 다 전달되는 겁니다. 비구어적 소통 들어보셨죠? 얼굴 표정, 억양, 몸짓, 그게 93%의 위력을 발휘해요. 내용은 고작 7%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구어적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정이에요. 독은 부정적인 감정을 뿜어내는 것이 독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일부는 해결되더라도 압도적인 대다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고려하고 감정을 개입시켜야만 문제가 갈등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다가가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가가는 대화를 해야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통하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기술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책임이잖아요. 또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교육자의 책임이고, 또 리더들은 또 직원들이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또 리더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모든 어른은 감정 코칭식 대화를 배우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코칭이라는 거. 아쉽게도 많은 어른들이 행동 코칭의 달인들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TV 꺼라, 공부해라, 손 씻어라, 밥 먹어라, 빨리 일어나라, 천천히 장난치지 말라. 다 행동에 대한 지적이고 행동에 대한 지시예요. 지시.
지시라는 개념은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처해 있는 상황과 맥락을 깡그리 개무시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지시예요. 의도는 좋고 말해준 내용도 너무나 좋아도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맥락을 무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라는 개념이 동반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감정 코칭이라는 두 번째 기술인데, 감정 코칭도 행동 코칭과 목표는 똑같아요. 상대방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야지 성숙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단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라. 이게 지지의 개념이에요. 지도를 하려면 먼저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행동 코칭과 감정 코칭 뭐 거의 똑같고 한 끗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가 더 크게 했으면은 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로 귀신 소리가 나고 또는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얼마나 빨리 놀랄까요, 사람이? 정확한 시간은 0.2초예요. 인간이 0.2초 안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 그냥 매우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일 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 나타나면은 모두가 다 놀라고 또 공포감도 생길 거고요. 누가 나한테 좀 좋은 거 해주면은 기쁨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옳고 그른 거 없어요. 이런 것인데 만약에 어떤 어른이 뭐 그까이 갖고 놀래 그래. 내가 울지 말라 그랬지. 사나이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놀란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아무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네. 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네. 아니, 이 사람이 나의 엄마였다면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의 마음을 가장 이해해 줄 써야 할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면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또 야단까지 맞으면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많이 놀랐구나. 나도 그럴 땐 그랬어. 이 말을 해주면은 아이는 자기 감정이 수용됐잖아요. 전달됐잖아요. 수신됐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도 처음에 조그맣게 생겼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면은 금방 깔아앉고 끝나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전혀 알아주지 못한다? 그럼 점점점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가요. 울고 불고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말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감정도 메시지예요. 그래서 감정,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더 이상 감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부분이 지지예요. 지도를 하려면 지지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이 놀랬구나. 나도 그랬던 그랬어. 이 말 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2,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곧바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긋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미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은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여유를 확보를 하고 아이 또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포착하고 수용을 할 줄 알아야만 상대방이 나를 따라줘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 맨 위에 부분이 이제 감정 포착이고 그 다음이 감정 이해, 감정 관리, 감정 활용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요소가 바로 정서지능의 핵심 4가지 요소입니다. 감정 코칭이 바로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챗봇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정서지능이라고 그러고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감정 코칭이라고 챗봇이 말해줘요. 네. 부모님들, 교사들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감정 코칭식으로 소통의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아이들도 그 능력이 생겨서 최고의 인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짝퉁들이 많으니까 짝퉁 감정 코칭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사단법인 감정 코칭 협회에서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이 힘들어해서 책상에 엎드려 있길래 피곤하구나 그랬대요. 그때 아이가 쓱 고개를 들더니 선생님 감정 코칭 연수 들었구나 그러더래요. 근데 꾸나 하는 거 감정 코칭이 아니에요. 감정 코칭의 하나의 요소인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면은 학생들한테서 곧바로 불씨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만 효과를 내고 감정 코칭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감정 코팅이라 그래요. 겉만 번들하게 감정 코칭 같이 보이는 거.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신뢰를 더 잃게 되니까. 그래서 감정 코칭이 매우 중요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글로벌 인재가 지녀야 할 정서지능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특히 요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맞벌이 부모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홀부모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형편상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것 그 걱정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행동 코칭을 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면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더 힘들고 지옥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아이랑 시간을 같이 보낼 때 마치 그 아이가 이 우주에 나와 그 아이 딱 둘만 있다는 식으로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그 아이한테 집중시켜 준다면 10분이면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그때는 집안일을 내려놓으시고 그때는 텔레비전 끄시고 오로지 아이와 10분 아이한테 집중해서 10분 보내시면은 아이는 충분히 압니다. 엄마가 아빠가 날 존중해 준다. 나는 엄마와
아빠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딴 것과 연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둘 있으면은 10분씩 따로 시간을 내서 아이 한 명만, 오로지 한 명만 같이 시간을 10분 보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아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한편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고 교사 면담도 하실 거잖아요. 그거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독을 뺀다면.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빼고 아이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자문과 조언을 주고받는다면 그러면 아이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물 사러 다니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 사이에 아이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선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선물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선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아이한테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살아가신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녀 함께 성공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